가족 얘기에 눈물부터 쏟아내리는 사람들. 마지막 연락 언제 하셨어요? TBC 대구 지하철 참사 특별 생방송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이제 33시간이 지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사건의 경위를 짚어보겠습니다. 박석현 기자. 네. 대구 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사망자 수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겠는데 사상자 수가 얼마나 지금 되는지 집계가 됐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사망자 수는 아직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배 차량 기지로 옮겨진 전동차에 얼마나 많은 시신이 더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망자는 신원 미확인자를 포함해 124명, 그리고 실종자는 무려 270여 명이나 됩니다. 법의학팀이 본격적인 시신 감식에 나서면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참사는 방화로 인해서 빚어지게 됐는데 용의자가 왜 불을 질렀는지 파악이 됐죠? 네, 어제 발생한 지하철 참사는 신병을 비관한 한 50대의 어처구니 없는 방화로 빚어졌습니다. 불을 지른 것은 대구시 내당동 56살 김대환 씨는 삶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많은 사람과 함께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같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불은 이렇게 해서 났는데 의문점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불이 왜 그렇게 빠르고 크게 번진 겁니까? 네, 당시 중앙로역을 비추고 있던 폐쇄회로 TV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 9시 52분 45초에 방화가 일어난 전동차가 역으로 들어옵니다. 5초 뒤인 9시 53분 12초에 용의자 김대환 씨가 다리에 불이 붙은 채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승객들이 상의를 벗어 불을 끄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여 초 뒤에 승강장은 뿌연 연기로 가득 차고 53분 33초에는 카메라가 작동을 멈춥니다. 불은 1분도 안 돼 객차를 집어삼킨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한창 탈 때쯤 반대편 차선에 전동차가 들어와 정차하면서 이 불이 옮겨 붙으면서 참사가 빚어진 것입니다. 네, 불이 난 전동차 반대편 그 전동차에서 피해가 많았는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이 열려만 있었더라도 승객들이 탈출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목숨을 건졌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 수사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은 어젯밤 문이 닫힌 전동차의 기관사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기관사의 최모 씨의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사인 최모 씨는 사고역인 중앙로역에 도착하기 전에 대구역을 출발할 때 사령실로부터 주의 운전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주의 운전을 하라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사 최 씨는 주의 운전 지시를 받고 자동 운행 시스템을 반자동으로 바꾼 뒤 중앙로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 도착해 문을 수동으로 열었지만 유독 가스와 연기가 안으로 들어왔고 승객들이 문을 닫으라는 소리에 다시 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령실로부터 대피하라는 명령을 받은 뒤 다시 문을 열고 승객들에게 방송을 통해 대피하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난 전동차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는데 어떻게 문이 닫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진술로 봤을 때 문이 닫히게 된 두 가지 가능성은 첫째, 전기가 끊기면서 전자회로에 이상이 생겨 열린 문이 저절로 닫혔거나 둘째는 기관사 최 씨가 문을 열지 않은 것입니다. 네. 120여 명이 넘는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번 사고의 책임을 분명히 가려야 할 텐데 경찰 수사 방향 지금 어느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경찰은 기관사 최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하철 공사 직원과 당시 피해자들을 불러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한 사고 당시 녹화 테이프와 중앙통제실과의 교신 상황을 담은 녹취 테이프를 확보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령실에서 주의 운전을 지시할 때 위험 상황을 감지했다면 미리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책임 소재를 밝혀야겠습니다. 또 당초 지하철역과 전동차 시스템 전반에 걸쳐 화재 예방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승강구에는 아예 스프링클러가 없고 전동차 내부에도 화재 감지 장치가 없는 등 화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비상등이나 스프링클러, 방화문, 오작동 등에 대해서는 아직 지하철 공사 측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석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참사의 현장 중앙로역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서욱 기자. 네, 화재가 발생했던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지하 3층 선로 위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표정 전해 주십시오. 네, 중계차가 나와 있는 이곳 중앙로역 전체는 온통 시꺼멓게 걸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암흑 그 자체입니다. 곳곳에 잔해가 흩어져 있고 유류품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매캐한 냄새로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곳에는 현재 오전부터 시작된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공사는 복구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잔해와 유류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역내 구조물에 대한 이상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안전 점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구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더딘 편입니다. 사고 현장에 잔해물들이 많이 쌓여 있어 완전 복구에는 한 달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 대구 시민회관에 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것 연결해서 표정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원 기자. 네, 이곳 사고 전해 주십시오. 네, 이곳 사고대책본부에는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향소가 마련된 시민회관 2층 강당에는 지금 분향소 설치를 위한 직기들과 영정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향소 설치가 늦어진 것은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느라 지친 유가족들의 사고대책본부가 안일하게 대처한 데 거세게 항의하면서 오후 2시가 넘어서야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실종자 숫자는 330여 명, 중복 신고를 감안해도 27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실종자 가족들이 오전에 만난 지하철 공사 사장도 이번 사고로 인한 실종자가 270명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말해 그동안 대책위 측이 실종자 숫자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고 축소를 위해 숨겨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고대책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시신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훼손 2심의 신원 확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고대책본부에서 TBC 뉴스 이지원입니다. 네, 박석현 기자. 네. 다시 한번 이 시각까지의 피해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사망자 수는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월배 차량기지로 옮겨진 전동차에 시신이 얼마나 더 있는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망자 신원 미확인자를 포함한 사망자는 모두 124명, 그리고 실종자는 무려 27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의학팀이 본격적인 시신 감식에 나서면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형 참사, 유가족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본부에서는 사망자와 실종자들의 가족들의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C 대구 지하철 참사 특별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사의 피해자, 사망자, 실종자들의 가족들의 마음, 그들의 울분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하철 만들었는 대리기다. 지하철 만들었는 대리기다. 지하철 만들었는 다 대리기다. 너무 자식과 대리가 안 나. 내 며느리 살려내라. 내 며느리 살려내라. 몇 시간을 통곡하던 허은영 씨의 시어머니는 끝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보다 못한 아들은 아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제 겨우 6살인 아들과 10살인 허은영 씨의 딸은 지금 어머니의 죽음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은영 씨의 영정 옆에 나란히 놓인 안선희 씨의 영정. 곱기만 하던 23 누이의 사고 소식에 전방에서 달려온 동생은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 표정입니다. 올해 21살인 장정경 씨. 이제 겨우 대학교 2학년 딸의 주검 앞에선 울음소리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봄학기 수강 신청을 함께한 친구들은 어이없는 눈물만 흘립니다. 오늘 오후 사고대책본부. 그러니까 전화 추적도 했거든요. 마지막 환자가 월백하는 차인데 월백하는 차인데 중요한 건 내가 우리 애기 전화를 받고 거기서 펄쩍 뛰면서 집에서 포항에서 전화를 했는데 포항 119를 불렀어요. 053회가 119라는 거 포항 119가 나왔어. 이쪽에 119. 사고 현장에서 걸려온 다급한 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답니다. 대책본부는 그렇게 애타는 사람들로 오후 내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가족들은 사망자 명단과 실종자 명단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름 석자 찾아보느라 정신없는 가족들. 그러나 보고 또 봐도 그 이름 석자가 없습니다. 이 수백 명의 이름들 속에서도 결코 보이지 않는 내 가족의 이름. 명단 앞에서 꼼짝을 못하던 한 아주머니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기분아요 우리 기분. 우리 동생이었는데 우리 기분아요. 우린 아직 형태도 몰라요. 형태도. 눈에 비야 뭐 이게 그게 되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내 앞에서 가슴을 치고 우는데 내 아내거든요. 나는 지금 뭔지 모르겠다 하더니 상황 자체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내를 보면은 전부 다 참 내 가슴을 치지만은 나는 지금 상황을 모르겠다니까요. 네, 이렇게 기막힌 사연 속에 의로운 죽음도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차량 정비공인 장대성, 김상만 씨는 사고 직후에 현장에 내려가 승객들을 돕다 끝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들의 시신이 안치된 파티마 병원 연결하겠습니다. 최현정 씨.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파티마 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하면서 조문객들의 발길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대구 지하철공사 직원이었던 장대성 씨의 빈소가 마련이 돼 있고 많은 조문객들이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지금 이 파티마 병원에는 모두 20명의 사상자가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9명의 사망자와 중환자실에 8명, 일반 병실에 3명이 입원한 상황이고 사망자 중 일부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고 이곳 장례식장에는 모두 7명의 사망자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곳 장례식장에는 승객들을 구하려다 아까운 목숨을 잃은 2명의 대구 지하철공사 직원의 빈소가 마련이 되어 있어 주의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안심건수팀의 장대성 씨와 월배건수팀의 김상만 씨는 원래 기지 근무자들이지만 차량 점검을 위해 중앙로역에 파견 근무를 나왔다가 불길에 휩싸인 승객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게다가 장대성 씨는 집안의 외아들이자 2살밖에
마지막에 딸을 둔 아버지인데 게다가 상주인 부인이 임신 2개월째인데 슬픔을 이기지 못해 식음을 전폐한 나머지 좀 전에 실신해 응급실로 옮겨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의 슬픔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밤샘 복구 작업이 이어진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지만은 사실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 복구와 사고 수습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 담아봤습니다. 사고 이틀째인 오늘 오전 불에 탄 전동차가 견인된 월배 차량 기지엔 아침부터 실종자 유가족들로 어수선했는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이 시신 확인 작업을 위해서 전동차가 옮겨진 월배 기지창입니다. 지금 앞에 지금 많은 전경 여러분들이 지금 또 상암 경비 속에서 지금 이곳을 지키고 있는데 주변에 유가족으로 보이는 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열에 녹아내려 앙상하게 철근만 남은 전동차. 내부를 볼 수 없어 오히려 답답한 마음의 유가족들. 가족 얘기에 눈물부터 쏟아내리는 사람들. 마지막 연락 언제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네, 안 보여. 일단 시신 소지품들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빈차 그거 부산하는 거 불타는 그것만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어제 오전 10시경부터 학원을 간다고 나간 큰딸의 소식이 끊겼다는 정인호 씨의 사연이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전화기에 녹음대가 있는데요. 전화 큰딸이라고 나오죠. 이 전화기가 이거 걸면은 지금이라도 받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다. 희망이라도 한번 이렇게 한번 볼만한 그런 기분인데 와가지고 그래. 일단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금방이라도 전화를 받을 때 신호음만 야속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 임마 사람이 복장이 더 터지는 기라 안 그렇겠는겨? 외동딸이지? 아닙니다. 큰딸이라요. 현장에는 국립과학수사팀이 시신 감식 작업을 위해 속속 도착하고 개인식별 감식반 관계자가 실종 유가족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9시경쯤에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차량 내부의 사진들이 약 700여 정도 지금 기록이 돼 있으니까 차 내부의 처참한 장면이 공개되면서 유가족들은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이, 내 부모, 내 형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갔을까. 통곡은 멈추질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유족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데요. 내일부터라도 여러분들께 직접 다가가서 여러분들의 유족분들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모든 정보사항들을 저희 정보수집팀한테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양식들은 좀 더 이후 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반에 의해서 이 사고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신 확인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실종자 유가족들의 마음을 더욱더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신 확인 작업이 이루어져서 실종자 유가족들의 답답한 심정이 좀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각 기업, 적십자, 분야회 등 곳곳에서의 도움의 손길도 이어졌는데요. 그분들을 제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좋은 일로 하긴 했어도 아주 안 좋은 일로 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께 용기를 내셔가지고 어쩝니까 당당한 일이 하다니까 용기를 내셔서 유지하시고 서로도 건강도 유지하셔야 되고 너무 가슴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막 중앙로역 입구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고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경 사고가 발생하고 30시간이 지난 중앙로역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곳이 지하철 내부입니다. 지금 지하철 플랫폼을 한 계단 남겨두고 지금 제가 서 있는데 아직도 지금 불에 탄 냄새가 코를 찌르고요. 그리고 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도 그 그림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좀 어제 좀 상황이 어땠는지를 지금 이것만 봐도 좀 어느 정도 좀 짐작하리만큼 좀 섬찟했던 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저곳이 지금 그 지하철 플랫폼이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전동차는 이미 빠진 상태지만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하철 역 구내를 덮고 있던 철판들은 휴지처럼 플랫폼으로 녹아내렸고 온갖 전선과 철선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어 발을 떼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고 현장인 중앙로역 대책본부가 마련된 시민회관에는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오는 23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아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빠른 수습과 보상 대책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참사 한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많은 의문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책임자 처벌을 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의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에 대한 살아남은 자들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꼭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어지는 프라임 뉴스에서도 지하철 참사 속보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